자,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삼합을 이루죠. 자, 이번 시간에는 토끼띠 생이죠. 금나라를 거쳐서 여기 술토에서 모든 에너지가 저장이 되죠. 이 술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금의 에너지만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인호술 운동을 통해서 모든 기술이 여기에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 저장된 기술을 해독을 하는 거예요. 해독을 할 때 쉽게 해독이 안 된다고 그랬죠. 난해하다고 그랬어요. 난해하다. 해킹과도 같다. 해자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사주에 해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뭐예요? 개발 분야에 있고, 발명 분야에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분야에도 있고, 앞서가는 분야, 미래 분야에 삼성맨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삼성맨. 개그맨들로 따지면은 독특한 말투, 몸짓, 그 언어 센스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할 경우에는 뭐 어려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 돼지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띠에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연월일시 어디에 갖고 있어도 그 힘이 발휘가 되는데 사주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돼지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포인트는 어디예요? 술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술해를 뭐라고 해요? 천문이 열린다. 지혜가 열린다. 단순 지식이 아니죠. 새롭게 만들어내는 지식이죠. 그렇죠? 이 술해가 열리지 않으면 그냥 과거의 지식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신이 만들어 놓은 물질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재조립이 되려면 인간의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간의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한번 변동이 오냐면 술해에서 변동이 오는 거예요. 거기를 천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로 따지면 낮에 있었던 그 기억을 술해에서 재조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기억이 바뀌는 거예요. 기억. 경험을 재조립하면서 술해의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라고 하는 자시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술해를 거치지 않는다면 그냥 원래 있었던 기억 그대로, 원래 있었던 경험 그대로 자에 저장이 되겠죠. 그런데 수레를 거치기 때문에 무조건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 우리가 경험한 것을 평가하는 우리의 아이디어는 매일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이 수레 시간을 거칠 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수레가 있는 분들은 일반인하고는 좀 다르죠. 그 고통을 견디는 힘도 강하고 명상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대한 종교 지도자, 발명가, 위대한 프로 선수, 정말로 자기가 훈련을 견디고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이런 정도가 되려면 수레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김하성 선수를 돼지띠 수월에서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또 수레가 있는 분이 있어요. 닭띠인데 유술해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윤종신 씨. 윤종신 씨가 만들어낸 노래들을 한번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그 감동을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주에서도 12띠가 있고 시간에서도 12달이 있고 그 다음에 12신살이 있고 자 보이는 세상은 다 12개로 나눴다는 거를 이해해 주세요. 사주팔자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은 10단계. 그러니까 정신의 세계는 10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해묘미를 이해하실 때 항상 이 수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목운동이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목 운동이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럼 묘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나무가 똑같은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면 뭐예요?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이파리가 되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똑같은 운동을. 아이고 힘들어. 그래도 해야 돼. 이게 묘가 이거 해주는 거야. 묘가 다 똑같은 걸 이렇게 복사를 해. 계속해. 아유 이거 묘한테 너무 고마워. 이 세상은 토끼 때문에 이렇게 반복이 가능한 거예요. 반복이 되니까 뭐가 돼요? 숙련이 되죠. 숙련. 또 반복하면서 뭐가 돼요? 익숙해지죠. 이 토끼가 다 해내는 거 이거 토끼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토끼들 때문에 숙련되고 익숙해지고 뭐예요? 편해지고. 이거 다 토끼가 하는 거예요. 이 토끼 에너지를 그대로 열매에다가 저장하면 뭐가 돼요? 유가 되는 거예요. 유. 다규. 다규라고도 해도 되고 이 토끼 묘자를 잘 보셔봐. 이렇게 써져 있죠. 여기다가 점을 찍으면 뭐가 돼? 계란. 알 란자가 된단 말이에요. 계란 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끼 묘자하고 닭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닭이 낳은 거를 닭개자에다가 계란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 점을 찍으면 이제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묘월에 이렇게 수고한 거가 헛수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묘가 다시 음으로 바뀌면 유가 되는 거예요. 닭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런 반복 운동을 안 하면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묘의 에너지의 량은 열매의 에너지량과 일치하는 거예요.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예요. 묘 운동을 그렇게 봄바람이 불 때 힘들게 했던 것이 고스란히 에너지가 보존이 되면서 유 운동으로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예요. 물론 에너지의 모습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묘유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바깥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발산 운동을 하면서 반복을 하는 거고, 얘는 안으로 들어가서 반복을 하는 거고, 반복할 수 있는 힘 대부분은 이렇게 반복해요, 안 해요? 아우, 누가 이렇게 하고 싶어? 그냥 쭉 잘하고 끝내고 싶지. 그런데 토끼 묘가 있는 순간 얘들은 스프링과 같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아이고 힘들어. 얘들은 힘들지도 않은 거야. 계속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의 이러한 아이디어는 뭐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술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개띠의 위대함. 모든 에너지를 하나도 남김없이 저장할 수 있었다. 얘가 저장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과거의 경험, 계속 돌아가면서 열도 에너지가 자기 일을 하잖아요. 그 경험을 여기서 한 개라도 놓쳤다면 문화가 연결이 안 됐겠죠. 이 술의 위대함. 그런데 해묘미에서 출발점은 해만 기억하지 마시고 술까지 기억하시면 공부를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묘술이 있는 분들의 그 위대함, 술해가 있는 분들의 그 위대함, 미술이 있는 분들의 그 위대함을 사주팔자를 보는 순간 이분들은 진짜 세상에 고수,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될 수 있겠구나. 술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문화, 변하고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바꿔. 이 돼지띠가 세상의 법칙을 또 재조립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돼지띠의 대표적인 과학자가 누가 있어요? 오일러. 자연상수 2. 우리가 또 이 생명의 성장 법칙을 알기 위해서는 이 자연상수 2를 또 알아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수학자, 과학자한테 맡기고 우리는 여기까지. 그래서 이 나무의 에너지가 이렇게 계속 성장하면 모든 에너지를 다 빨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게 나무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딱 제압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등장하겠죠. 그게 누구예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양띠생이에요. 이 양띠생이 나무의 기운을 완전히 다 저장을 해줘요. 더 이상 성장하지 마. 더 이상 뻗어가지 마. 미가 완전히 또 잡아줘요. 그래서 그 목기는 새로운 에너지, 금기로 변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자, 토끼띠생의 위대함. 세상의 언어와 신의 말씀, 신의 뜻. 우리 인간이 알아볼 수 있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꿔주는 분들. 거기가 토끼띠의 세상이에요. 양띠를 대표하는 과학자는 케플러가 있어요. 케플러. 천체를 완전히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묘미가 합의돼서 세상의 모든 움직임, 세상의 모든 언어, 신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바꿔주고 있단 말이에요. 위대한 해묘미죠. 위대한 해묘미. 자부심을 갖고 일어나야 돼요. 왜 일어나야 돼요? 맨날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제가. 일어날 때가 됐으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거죠.
짓살, 장성살, 하객살. 아유, 그만하세요. 너무너무 지겨워요. 다 알아요. 이제 다 알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2022년 망신살이에요. 2022년이 망신살이라는 게 아니라 해묘미, 돼지띠, 토끼띠, 양띠 한테만 2022년의 에너지 관계가 망신살의 관계에 와 있다는 거죠. 2022년은 망신살이래 이렇게 외우면 안 되죠. 2022년이 호랑이띠 해니까 해묘미한테 호랑이는 망신의 관계로 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2022년은 토끼띠생에게 망신의 관계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가 토끼죠. 토끼띠가 여기 동쪽에 중심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시간을 대입하면 뭐예요? 2022년이 호랑이 해죠. 그러니까 호랑이하고 토끼는 망신의 관계인데 뭐예요? 또 이쪽 동쪽의 에너지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묘 방합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끼띠생이 방합을 이루니까 뭐예요? 자기가 속한 팀워크라고 했죠. 팀워크가 더 강해지는. 그러니까 팀워크라는 것은 뭐 나의 개인 능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소속 집단에 의해서 자신의 역할이 또 자신의 활동이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토끼띠생에게는 2022년은 망신의 세상이고 방합의 세상이다. 묘 토끼띠를 기억하시면 반복적 행위를 꼭 기억하셔야 되죠. 류현진 선수가 토끼띠생 묘월에 태어났죠. 트로트 가수 조명석 똑같아요. 묘묘로 태어났어요. 그럼 이런 분들이 그 위치에 올라갈 때까지 자 류현진 선수가 하루에 뭐 몇백 개의 공을 던지면서 그 몇십 년 동안 그 반복 행위를 통해서 최고의 숙련된 기술 묘묘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익숙해질 때까지 편해질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자기 몸에 완전히 배일 때까지 그때까지 반복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수가 되는 거예요. 조명석 그 어린 트로트 가수가 그 예전에 그 TV에 나와서 그 중학교 때인가 뭐 초등학교 때인가 언제부터 계속 그 옛날 트로트를 계속 연습하는 걸 보세요. 목소리가 어떻겠어요? 부드럽겠죠. 리듬감이 있단 말이에요. 혀를 바르르 떨대든가 입술을 바르르 떨대든가 그 특유의 표정이 있단 말이에요. 특유의 그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토끼띠가 아니더라도 가수들도 묘월에 그 태어나신 분들은 그 특유의 바이브레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박정현 씨 있잖아요. 박정현 씨가 토끼띠는 아니지만 묘월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토끼 묘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손기술을 이용하든 발기술을 이용하든 자기의 언어의 기술을 이용하든 혀를 이용하든 표정을 이용하든 계속 반복된 행위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더라도 계속 노트에 써가면서 그림을 그리더라도 계속 반복된 행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이 묘는 이것저것 하면 성공을 못해. 한 가지의 최고 위치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이 사주팔자는 뭐가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글자 에너지, 이 에너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에너지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냥 묘, 나무, 뭐 음의나무 그런 거 알면 뭐 할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진짜 에너지의 의미를 아셔야 돼. 자, UFC 정찬성 선수도 토끼띠죠. 근데 묘월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이 그렇게 자연스럽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그렇게 몸이 완전히 그 뭐 서양 사람들하고 해도 전혀 밀리지 않게 그 정도의 자연스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그 훈련을 했겠어요. 그 세월이 있단 말이에요. 세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이 묘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그 수고로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 수고로움. 내 사주에 토끼띠인데 묘월이다. 그러면은 자기가 재밌어 하는 거. 해묘미는 무조건 재밌는 거 해야 돼요. 자기가 재밌는 거 해야 돼. 계속 반복적으로 미친놈 소리 들을 때까지 해야 돼. 그래서 그리고 만들고 해서 최고수가 돼야 돼. 최고수. 이렇게 멋있는 에너지를 갖고 태어났는데 근데 이 사람들 단점이 있네요. 그렇죠? 유가 없잖아. 유가. 여기가 없잖아. 그러면은 거둬들이는 거에 약해. 옆에서 와이프가
경제권을 꽉 쥐고 있어요. 조명석은 또 뭐야? 묘묘진이에요. 묘묘진. 방합이 돼 있어. 방합이 돼 있으면 사회에서 자기를 딱 끌어주는 사람을 또 만난다고. 트롯 가수니까 뭐 트롯 가수만의 그 방합, 그 팀워크에서 또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류현진 선수는 되게 좋지. 왜냐면 묘묘유란 말이에요. 묘묘유. 열매까지 갖고 태어났으니까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정찬성 선수는 묘묘축이요. 그러니까 여긴 축이니까 뭐예요? 묵묵히 훈련하고 소처럼 겸손하고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주팔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하고 일단 묘묘는 반복 행위. 요거만 기억하세요. 자, 토끼띠 흐름이 지금 여기 와 있네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와 있죠. 자, 망신살만 기억하지 말고 방합이니까 뭐예요? 자기 세력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해묘미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 신유술. 결과물이 참 어렵다. 세상에 만들어내는 즐거움에 빠져있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해묘미들이 신유술이 없다면 경제권을 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가족에게 맡기거나 부인에게 맡기세요.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에 좀 부동산을 사놓는다든가 이런 형태로 하세요. 적금을 아예 들어서 돈을 못 쓰게 해놓는다든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돼지띠 해는 쥐살이고 토끼띠 해는 장성살이고 양띠 해는 화개살이라고 하는 기준점은 무조건 잡아놔야 되죠. 그 다음에 지금 2022년에 호랑이 해는 망신살에 들어와 있다. 근데 토끼띠 생은 특별하게 뭐예요? 인묘 방합이 되어 있다. 자, 조명섭 그 트롯 가수도 2019년 쥐살일 때 등장을 했죠. 쥐살의 위대함. 개그맨 김숙님도 쥐살에 데뷔했나요? 김준호님은 도화살에 데뷔했어요. 이제 쥐살, 도화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아시죠? 그 시간이 주는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역마살 때 주로 이렇게 연예대상 뭐 이런 걸 잘 타죠. 김병만 씨도 역마살 때 연예대상 타고, 그렇죠? 화개살 때 연예대상 타고. 여기 보세요. 2007년 쥐살일 때 달인을 하기 시작해서 2011년까지 했네요. 그렇죠? 쥐살의 위대함. 자, 그 다음에 가수 겸 배우 서인국 씨를 보세요. 토끼띠인데 술을 가지고 있네요. 복이 있죠. 술에서 해로 갔다면 뭐 아주 훈련하고 공부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정신계 쪽으로 가는 거고, 사화 쪽으로 갔다면 대단히 건강하고 육체적인 아름다움, 그 다음에 무대에서 폭발하는 힘, 이런 쪽으로 간 거죠. 반한살에서 이분의 능력을 인정받았죠. 그 다음에 또 토끼띠생 중에 주원님이 있죠. 2022년에 카터라는, 똑같이 서인국 씨도 망신살 때 늑대사냥, 주원 씨도 2022년이니까 망신살 때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한 거죠. 장성살 때 신인상, 반한살 때 주원 씨의 대표작 각시탈, 그렇죠? 그 다음에 2015년 화개살 때 연기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주원 씨는 여기 보세요. 묘가 신유술 중에 토끼띠생인데 유를 갖고 있죠, 그렇죠? 재물운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오를 갖고 있으니까 뭐예요? 무대에서 폭발하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문화 전달자로서 그 쥐살, 장성살, 화개살의 그 세 개의 포인트, 거기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12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12띠 모두가, 12달 모두가 소중한 거예요. 각각의 에너지가 서로 관계하면서 쉼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의 자연의 현상은 영원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토끼띠생의 위대한 힘, 토끼띠생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 조금은 아셨죠? 자, 다음 시간에는 양띠생을 할게요.